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탈당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진행 중이던 당무감사는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이 불법으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같은데 사건의 발단은 벌써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 4월에 두 시민단체가 황보승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두 가지 의혹이 있는데 첫 번째는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도 요때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구의원, 시의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 요 두 가지 의혹을 가지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 1년이잖아요. 네. 수사가 진척이 그렇게 네. 빠르지는 않다. 왜 그런지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네. 제가 말씀을 좀 뭐 드리겠습니다. 수사야 뭐 수사기관에서 뭐 알아서 할 테고요. 뭐 그까진 저희가 모르겠고. 네. 아니 그런데 작년 4월에 고발된 사건이 네. 왜 이제서야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까?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황보승희 의원의 페이스북에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올라와서 가폭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라는 분이 그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요. 2020년 총선 당시에 황보승희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람들 그 명단이 있다. 지금 나오는 저 예, 그렇습니다. 66명인데 여기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세연 전 의원. 금액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금액은 총 2억.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센 이름이 들어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 네. 황보승희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무근이다. 이혼한 전 남편의 하나의 복수극의 시작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황보승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사실 황보 의원의 불륜 문제 때문에 전 남편을 이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계속 폭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황보 의원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보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니 뭐 폭로 의도는 복수일 수 있겠지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용. 황보승희 의원의 입장과 다르게 전 남편은 황보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를 인정하는 듯한 정황도 담겨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냥 뭐 모든 거 다 폭로하고 끝내자. 마음대로 해라. 정치 자금까지 포함이다. 조용히 해라 좀. 정치자금. 니 능력 안 내가지고 남한테 그래 돈 받은 게 자랑스럽나? 어? 깜방 보내라. 니가 내한테 할 게 협박밖에 없어? 화가 많이 나시네. 네. 이 뭐 녹취만 들으면은 의심이 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 윤리위에 올랐던 안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계속 조사 중 그런 왜요? 상황이었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네. 황보 의원이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두 달 만에 그만뒀어요. 저러한 폭로 사건이 나와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좀 문제 삼을 거 아니면 당 윤리위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고 조치를 취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황보 의원이 사진을 보여준 거죠.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맞아가지고 가정폭력 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 남편한테 내가 협박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아니 이렇게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문제가 인식될 수 있어서 그냥 대변인직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끝내가지고 네. 더 이상 문제는 확대 안 됐었죠. 그 이준석 대표 의견이 맞아요. 또 나중에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를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전화해볼까요? 아니. 믿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맞아요. 방송했었는데 네. 그 생각도 살짝 좀 네. 나고요. 예. 하지만 뭐 저희는 그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부산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세게 해야 되잖아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요거 말고도
탈세 의혹 등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뉴스타파가 세게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들도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너무 안 쓴다. 예, 이런 불만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조치도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했다. 그래서 탈당하면 끝나는 거냐? 라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은 탈당해가지고 저희가 당무감사도 못하고요.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네.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6월 30일까지는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에다가 네. 국민의힘에서 먼저 선제적인 제소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네. 그 이면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주로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로 PK 혈투가 시작됐다라는 공천 관련해서요? 관점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보승희 의원이 부산의 중영도구 지역구인데 이 지역에 벌써 다른 분들이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도 공천 신청을 하고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경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공천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총선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아니, 그 전형적인 음모론인데.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중에 한 명이 기자들과 만나면서 주위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언남과의 부적절한 얘기들을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중영도 지역 황보승희 이렇게 제끼고 네. 우리 쪽에서 심어야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니까 저기 자리 비네 우리 쪽 넣어야지 이런 그럴 수는 선호관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문제 지역구, 사고 지역구가 되니까. 예. 대기실에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네. 마사지. 야, 이렇게 마사지를 하네. 이렇게 대기실에 이렇게 또 놀랐습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한테 전화 몇 분 받으시더니 아주 그 순화됐습니다. 네.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입니다.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 악이죠. 그래서 또 저희는 정치적으로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8.6 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학원장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권 카르텔 얘기가 이권 나왔다. 카르텔 현실적으로 그렇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본 것도 있고요. 그분들과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사실은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수능 이슈.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리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운동권 출신이 학원가에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이 민주당과 교류한다고 했나요?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교류가 있다. 예. 네. 이권 카르텔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이름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정봉주 전 의원, 실명. 정청래 의원, 네. 박정 의원. 이 사람들이 어떤 8.6 운동권 사교육 카르텔의 앞장서는 무슨 3인방 비슷하게 언론에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학원을 했던 건 팩트잖아요. 학원을 했던 건 팩트인데 20년 전에 하고 손 털었다. 네. 손 턴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학원 얘기를 하고 있냐. 저는 정치인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자꾸 프레임을 짜가지고 마치 무슨 배후에 누가 있는 것처럼 선동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거. 그리고 여당에서 저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마뜩치 않아 하니까 이제 그만들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이권 카르텔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이 되게 싫어하는 선전선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선전선동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르텔이라는 것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네. 지금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어떤 이권 증명된 게 카르텔 없잖아요. 이제 신고 접수 받는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랑 책임 있는 당국자에 계시는 분들이 이권 카르텔이 문제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아. 특히 어떤 국민의힘 한 의원께서는 아니 어떤 학원 강사가 1년에 200억 버는 것은 대단히 큰 뭐 악의 문제다 막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그 유명한 강사의 그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얼마가 드느냐라고 봤어요. 네. 대략 25,000원에서 패키지로 하면 11만 원 들더라고요. 아. 그 우리나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한 40만에서 50만 되고 또 고2도 들을 수 있고 고1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이 보수의 정신과 맞아요. 아주 위배되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3억 5천짜리 시계 차고 7억짜리 자동차 타고 한 30억짜리 좋은 집에 사는 거 배가 아파요. 부러워 죽을 것 같아요. 네. 그거랑 불법적으로 돈을 번 것은 아니잖아요. 네. 자기네 능력으로 버는 거를 세금도 내고. 네, 악마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우파 쪽에 계신 분들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강조하던 분들이 할 네.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디까지 갈까? 지금 86 운동권 나왔지 않습니까? 배후 얘기하지 지금 않습니까? 사흘 만에 네. 몇 단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네. 없어요. 저는 여기서 더 가면 막 북한 주사파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국민들이 웃습니다. 예, 이런 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매듭을 좀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듭을 좀 지어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 무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빈곤 막 이런 것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지점들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꼬리를 끊고 네. 정상적인 교육 개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 진지한 논의와 고찰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여의도 경험이 많은 촉이 좋은 우리 장성철 소장 이거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가야 되겠죠. 어디요? 왜냐하면 끝이 어디입니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특정 정치권 세력과 학원과 이권 카르텔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뭐 세무조사도 하고 네.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는 보여져요. 네. 근데 나중 되면은 결국엔 또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맥락은 이제 사교육 나빠요인데. 나빠요죠. 근데 또 내놓는 정책을 보면은 사교육을 약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약간 좀 갸우뚱한 대목이 그렇게 있어요. 보여요. 네, 뭐 자사고 정치라든지. 외고, 자사고 그걸 네. 유지하죠. 중요한 그 게 평가고사도 이제 또 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예. 예. 이거는 결국에 자사고로 중학생들이 가게 되는 학원을 또 많이 다니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를 너무나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가교육위원회 있잖아요. 교육부 있잖아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논의해가지고 100년대계 잘 마련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교육평가원장은 또 빨리 그 자리를 메워야 될 텐데 메워야죠. 말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혼란이 심각하고 당장 9월 모의고사 앞두고 7월 초에 이분들 다 들어가서 출제위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출제위원들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문제 잘못 냈다가 구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속까지 큰일 날 수 있어요. 아유, 구속은 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문제 잘못 냈다가 혹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걱정돼서 누가 가겠냐 이제 아니, 이런 근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여라도 그리고 또 이주호 장관께서 혹여라도 말실수를 했다면 이거를 주워 담고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남 탓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은 말실수를 덮는 과정으로 본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예. 거죠. 네. 교육부에서는요 이미 뭐 9월달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수능 시험 문제를 개발하고 내기 위해서 500여만의 전문가분들로 이미 다 세팅을 해놨다. 그래서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안심하시라 그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참 사이좋게 요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